증상들을 쉽게 지나치지만 쉽게 낫지 않는 질환이 무릎 관절염입니다. 우리 생활 습관이 동양인에게 양반다리하고 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릎 관절에는.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무릎 관절염. 걷거나 서 있을 때, 뛸 때 등등 평소 많이 활용하는 부위인 만큼 그 관리와 치료가 중요하다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정형외과 전문의 장건 원장님과 함께 무릎 불청객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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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전문의 장건입니다. 설마 내가 관절염? 하고 다들 증상들을 쉽게 지나치지만 쉽게 낫지 않는 질환이 무릎 관절염입니다. 아껴 쓰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릎 관절염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알아두면 좋겠죠.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선혜 씨, 안세영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그 무릎이 그 예전부터 무릎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는 했었는데 요즘엔 이거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혼자 노래를 불러요. 막 이렇게 삐끄덕 막 네.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잘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30대, 40대는 아직 관절염이라는 거에 관심이 딱 없거든요. 근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아껴 쓰고 잘 써야 되는 나이가 저희 30대, 40대인 것 같고 지금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50대, 60대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관절염인데요. 어떤 질환인지 원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무릎이 아기 때 관절염이 오진 않잖아요. 대부분 다. 오늘 특히 얘기하게 될 것은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무릎 관절을 우리가 이렇게 평생 쓰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면서 쓰고 뭐 등산하면서 쓰실 거예요. 그런데 관절이 마모가 돼서 탈락이 됩니다. 관절 연골. 그 물렁뼈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닭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딱 따서 관절을 보면 이빨에 씹히는 투명한 뼈가 있어요. 그게 물렁뼈예요, 물렁뼈. 아주 적절한 비유십니다. 물렁뼈가 이렇게 쉽게 보는 관절이 닭고기 뼈 관절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톡 떨어지는 게 심해지면 완전 마모가 되고 그러면 이제 무릎이 부어오르면서 쪼그려 앉기도 힘들게 되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릎 관절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릎 관절염 하니까 이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불편함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불편함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초기에 무릎이 뭐 운동하고 아프고 하는 건 관절염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초기 증상이죠. 근데 무릎이 연골에는 통증 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연골이 까여서 이제 속에 뼈가 드러나게 되면 통증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 떨어진 연골 그 조각들이 무릎 관절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무릎 관절에 그 활액막이라고 무릎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 활액막이 자극을 받으면서 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릎이 붓는 거예요. 물론 운동을 쉬니까 당연히 또 증상이 좋아지고 무릎이 가라앉고 그래서 병원에 안 오시는 거죠.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 무릎에 변형이 심해지고 그래서 무릎이 부으니까 증상이라면 이제 쪼그려 앉는 게 힘들겠죠. 그리고 무릎이 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일하는 게 무릎을 많이 구부려서 쪼그려 앉거나 뭐 이렇게 계단 오르내리고 할 때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끝에보다 뒤가 까여요. 뒤쪽이 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 오르내리기 힘든 이유가 뒤쪽에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렸을 때 아프죠. 시큰거리면서. 그런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70대시고 어머니가 60대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어머니가 훨씬 더
좀 관절 덜 쓰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훨씬 더 관절 많이 쓰시는 일을 하셨고 육체적인 노동을 더 많이 하셨는데 지금 뵈면 어머니가 훨씬 아파하세요. 거의 움직이기 힘드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왜 아빠는 괜찮은데 엄마는 그래? 네, 근데 대부분 여성한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원장님? 그게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네. 남성보단 여성에서 호발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게 통계를 기초로 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추론이죠. 명확한 원인보다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여자에서 많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자들이 골반이 커요. 그래서 똑바로 섰을 때 보면 이 엉덩이 관절이 벌어지고 발목이 모아지니까 다리의 축이 남자들은 대부분 이게 스트레이트 똑바로인데 여자들은 이렇게 휘어 있죠 옆으로. 그래서 무릎 관절만 딱 놓고 보면 이게 안쪽과 바깥쪽에 입은 공평한 그 힘이 전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관절염이 발생한다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자들 유연성이 좋죠 일반적으로. 남자들하고 틀리게 뭐 체조 선수가 아니어도 유연성이 보편타당하게 좋습니다. 요가도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하고요. 근데 흔들리게 되면은 유연성이 좋다는 얘기는 무릎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절염에서 취약하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여성 호르몬이 이게 연골 보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연골 보호 효과가 있는 것이 폐경 이후에 떨어지게 되니까 여자가 더 나이 먹게 되면 이제 훨씬 더 관절염에 취약하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게 관절염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통증인지 잠깐 온 통증인지 이게 이제 구별이 좀 돼야 병원도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잠깐 왔다 가는 통증은 뭐 치료 없어도 저절로 좋아지죠. 근데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연골이 탈락돼요. 이렇게 막 덩어리가 이렇게 아스팔트가 파이듯이 탁탁 탈락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어요. 쉬면은 당연히. 하지만 이렇게 계속 무릎을 쓰시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새로운 2차적인 손상을 또 유발하거든요. 떨어진 덩어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무릎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톱니바퀴 돌아가는데 매끈매끈하게 기름칠을 해줘야지 거기다 모래 뿌리면 더 망가지니까. 그렇게 바로바로 치유를 하시는 게 좋죠. 아니면 계속 악화가 되죠.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무릎 불청객 관절염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원인과 증상 강의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이랑 증상은 아까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얘기했듯이 일단 퇴행성 관절염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뭐 1차성과 2차성이죠. 뭐 다른 질환에도 다 똑같이 이렇게 속하게 되는 건데요. 특별하게 원인을 모르는 질환이 많아요. 그것이 바로 1차성이라고 대부분 얘기하고요. 나이를 먹으면 관절염이 생기게 되죠. 낡았으니까 우리 몸이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별적으로는 여성에서 훨씬 많고요. 또 이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건 없지만 유전적인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게 부모님이 관절염이 심하시면 그 자식들도 관절염이 심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혹시 관절염이 있으시면 본인도 미리미리 한번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한 것 같은데 연골판 파열은 꼭 MRI를 찍어봐야 진단이 되거든요. 대부분은 연골판 파열. 근데 이 관절염은 엑스레이만으로도 진단이 돼요. 어느 정도 진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진단하기가 편하고 좋죠. 보시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4단계 아주 심한 건 없지만 4단계까지 일단 정리를 해왔는데요. 대부분 엑스레이 찍어보면 왼쪽과 일반인들 우리 같은 경우 4명 다 찍어보면 똑같이 맨 왼쪽 사진처럼 나올 거예요. 지금 보면 뼈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떠 있는 거 아니에요. 떠 있는 게 아니고요. 밀착돼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닭고기 먹을 때 그 이빨에 씹히는 그 뼈는 물렁뼈이기 때문에 물렁뼈는 엑스레이 안 찍힙니다. 밀도가 낮으니까 빔이 투과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이 둘이 컨택트 맞닿아 있는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의사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거 뼈가 떠 있네. 참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던 부식했던 이게 이제 둘이 컨택이 돼 있는데 바깥쪽과 안쪽 간격이 비슷하죠. 약간 좁아졌나 마나.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 외래에서 엑스레이 찍어서 이렇게 나오면 깨끗하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이 무릎이 비교적 일직선이지만 안쪽이 좀 좁아져 있죠. 바깥쪽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계 2 정도 보면서
이 엑스레이만으로 관절염이 조금 오셨겠네요. 이렇게 보는 거고, 이때 MRI 찍어서 연골 병변이 보이면 연골 이제 재생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면 얘하고 차이가 뭐예요? 둘이 좀 좁아진 게 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리가 휘었죠? 네. 건물이 이게 휘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연골 재생 수술만 하면 안 되고요. 다리를 교정을 해줘야 돼요. 다리. 피사의 사탑이 허물어지면 뭐 이게 문화재로서 값어치가 있는 거지만 다리 휘면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고 빨리 그렇죠. 펴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골 재생 수술만 하게 되면 근본 원인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거꾸라집니다. 그래서 교정 수술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가면은 이 얘보다 그러니까 휜 건 비슷해도 막 뼈가 지저분하잖아요. 벌써 보면 관절면이 거의 다 다른 거예요. 저렇게 관절면이 다 닳고 엑스레이 보이는 뼈끼리 붙었을 때는 이제 마지막 단계다 해서 인공관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저 때는 이제 나이를 고려해서 이제 재생을 포기하는 거죠. 이제 재생은 포기하고 이제 치환 수술을 하게. 지금 4번째 단계 정도 되면 원장님 얼마나 아픈 거예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래요? 그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봉골레로 막 50대씩 맞아도 버티는 애가 있고요. 그렇지, 그렇죠. 한 5대 맞고 뭐 꼬꾸라지는 어. 분들이 있고 그래요. 저는 별로 맞아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옆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절염이 아주 심하고 뼈끼리 완전히 밀착을 했는데도 잘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 계속 드시고 버티시는 거예요. 수술이 두려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접 보신 적은 없잖아요. 관절 연골, 네. 병변을. 상상을 하시는 가장 쉬운 사진이 이거거든요. 이게 아스팔트 이렇게 포토홀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릎의 관절염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렇게 연골이 매끈한 표면에서 낡으면 떨어집니다. 한 덩어리. 맨 처음엔 작은 덩어리가 떨어지지만 그게 점점 사이즈가 커져서 다 까져버리면 아까처럼 뼈가 밀착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포토홀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포토홀을 복구해야죠. 네. 도로에 있으면 구청에 신고하면서 왜 자기 무릎에 있는 포토홀은 고칠 생각을 안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맞아요.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한번 사진을 볼게요. 여기 재생 수술이 가능할 때 비교적 60세 미만에서 아니면 60세 언저리, 61세 이세에서 적극적으로 가능한 수술이거든요. 이 맨 왼쪽 사진 보시면 아까 포토홀이 연상되시죠? 이게 주변에 보이는 게 연골이고요. 이렇게 상압빛으로 보이는 게 뼈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걸 엑스레이로는 잘 안 보이고요. MRI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연골 결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은 위아래가 다 밀착되어 있잖아요. 빈틈이 없는데 안쪽은 빈틈이 생겨서 이제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이 하얀 게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엑스레이를 보면 이분은 어때요? 아까 제가 대충 설명을 했으니까 어떤 치료법을 써야 될지 아시겠죠? 다리가 휘었잖아요. 네. 직선이 아니고 관절면 좁아지고 하지만 뽀뽀는 안 했고 둘이 닿지는 않았고 하기 때문에 연골 재생을 해주고 교정을 해야죠. 네. 그래서 반대쪽을 보시면 옆에를 보시면 교정됐죠. 이게 이제 아주 오래된 수술입니다. 뭐 30년대, 40년대에도 다 했어요. 무릎을 몇 뼈를 잘라서 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뼈가 붙을 때까지 금속판을 대주게 되면 다리가 일직선이 되니까 이제 나중에 이 재생 수술과 같이 해주게 되면 무릎의 재생도 됐고 이제 힘도 이분하게 유시간 말로 이분 별건 아닌데 안쪽 바깥쪽 골고루 힘이 가해지니까 그러니까 오래오래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보편 타당한 재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게 바로 포토홀이에요. 여기 보면 턱이 보이죠? 멀쩡한 연골, 연골 결손 부위.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 연골 하골이라고 하는데 별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연골 밑에 있는 뼈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골수까지 이어지는 채널을 뚫어주는 거죠. 채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골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 몸의 골수. 하지만 흘러나오는 골수를 내버려 두면 이제 흩어져 버리니까 그 골수를 막아주려고 이제 고농도의 찐득찐득한 콜라겐, 이건 이제 물속에서도 흘러가지 않으니까 얘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뿌려주고 약 4주에서 6주 정도 체중을 디디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4주에서 6주씩 목발 짚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재생되는 걸 보면 이제 목발 짚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고 나중에 이제 금속판 제거할 때나 할 때 다시 한번 관절경을 보게 되면은 이 재생돼 이렇게 뽀얗게 재생돼 있는 거 보세요. 아주 이쁘게 재생이 됐죠.
요거 제가 한 건데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이렇게 원리로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치료 않고 진행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게 더 중요하죠. 내버려 두면 왜 중간에 우리가 치료를 하라고 하는지 어떤 합리적인 게 있어야 되니까. 젊은 나이에서 관절염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사진처럼 이건 비교적 젊으신 분이었어요. 바깥쪽은 비교적 멀쩡한데 이건 왼쪽 무릎을 앞에서 본 사진이에요. 안쪽이 위아래가 이렇게 붙어버렸죠. 더 이상 재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재생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이 의학이라는 건 경험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생을 해도 크게 얻을 메리트가 없다 하기 때문에 반만, 왜냐? 젊으니까 나이가 60대 초반일 경우 아까도 얘기했죠. 인생을 살면서 인공관절 한 번만 하면 참 좋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오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반만 하는 거예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 안쪽 바깥쪽, 바깥쪽도 좀 많이 상했어요 이분은. 둘 다 거의 붙어 있네요. 네, 그리고 무릎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했죠. 옆으로 빠집니다. 얘는 안 빠졌죠. 좀 빠지기 전이고요. 얘는 안쪽을 보면 빠졌어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릎의 축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완전히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데 누가 봐도 저 사진은 잘 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인공관절은 그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요. 완전 인공관절은. 그래서 재수술을 하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젊은 나이에는 반절을 한 이유도 있어요. 이렇게 반만 하게 되면 아까 교정 수술 하신 거 봤잖아요. 자기 걸 살려서 나중에 시간을 끌다가 인공관절 이렇게 한 번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만 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만 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공관절을 한 번 더 하더라도 결국은 인공관절 한 번 한 꼴이에요. 그래서 요 수술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단계별로 좀 젊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맨 마지막에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 관절염의 원인과 증상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 마지막에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거를 결국 하게 될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수술을 한 뒤에 혹시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아, 있죠. 그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합병증이 없으면 너무 수술을 받는 환자분도 편하시고 의사도 편할 거예요. 항상 합병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합병증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의사가 조절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환자분이 조절할 수 있는 합병증이 있는 것이고 그 둘의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없어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환자분이랑 같이 상의해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저희 엄마한테 밥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엄마 저녁 먹으러 갈게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오지 마 무릎 아파 죽겠어 오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러고 못 갔거든요. 근데 그날 유난히 통증이 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 통증이. 갑자기 무릎 통증이 심했을 때 우리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지. 퇴행성 관절염에 국한지어서 얘기하면 관절염은 결국은 이제 무릎 안에 물이 차면서 이제 활액막에서 무릎 관절을 파괴시키는 성분이 급성으로 분비가 될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효소 활성도가 높아져서 무릎이 붓고 아프니까 무릎에 냉찜질 같은 걸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 무릎에 그리고 이제 많이 부었을 때 병원에 가면 간혹 가다가 이제 어차피 또 찰 건데 또 빼냐 얘기를 하지만 빼주면 일단 나쁜 효소가 들어있는 물은 빠지니까요. 증상이 완화가 되죠. 나중에 또 찰지라도. 그래서 일단은 급성으로 통증이 왔을 때는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통증이 왔을 때 잘 관리하고 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무릎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 무릎에 좋은 생활 습관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특히 좌식은 피하죠. 요즘 식당도 좌식 있으면 잘 안 갑니다. 미리 봐가지고 의자냐? 바로 봐요. 그리고 이제 보면 요즘에 뉴스 보면 장례식장도 좌식이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최신식으로 새로 짓는 곳은. 그러니까 우리 생활 습관이 동양인에게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릎 관절에는. 예전 분들 관절염이 엄청 심해졌던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양반다리 하게 되면 안쪽에 관절 압력이 접촉면이 높아지는데 다 이렇게 오다리로 휘어가지고 할머니들 인공관절 하시는 거 보면 일단 쪼그려 앉는 건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여자분들한테 관절염이 많은 이유가
아니 관절염이 있어도 그 통증을 못 참고 인공관절 하는 이유가 남자분들도 관절염이 심한 분들 많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수술을 거의 안 해요. 이유는 허벅지가 힘이 세니까 그래요. 남자들 근력이 좋으니까 톱니바퀴를 돌리는 거죠. 녹슬어서 막 잘 안 돌아가지만 근력이 큰 역할을 하니까 평상시에도 근력 운동 정도는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오늘 이렇게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나요? 시청자 여러분, 무릎이 대화를 나누자고 할 때 꼭 대화에 응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지 혼자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엄마 얘기도 사실 많이 하고 유전 얘기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좀 걱정이 조금 앞서거든요. 근데 또 해답도 또 주신 것 같으세요. 그죠? 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부모님 모시고 병원을 한번 좀 방문을 하시면 어떠실까? 잘 좀 합시다. 좀. 그렇죠. 우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끝으로 원장님 질환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외래에서 진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초기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많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젊으신 분들이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말씀 들어보면 그냥 뭐 주사만 맞았다 아니면 뭐 저절로 좋아질 줄 알았다 하면서 몇 개월씩 끌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릎은 소모품입니다. 제 경험에 아껴 쓰면은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0세 시대라고 하죠. 사람이 건강한 무릎으로 살아야 될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미리미리 치료해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무릎 관절은 소모품이다라는 원장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정말 이 건강할 때 하루라도 더 아껴 쓰고 잘 지켜서 100세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순서로요. 오늘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건강업 운동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박지입니다. 잘못된 골반 사용과 엉덩이 기능 저하로 인해 무릎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염에 좋은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자, 오른발을 무릎 위에 올리셔서 허리를 곧게 세운 다음 앞쪽으로 천천히 허벅지 뒤쪽 근육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허리를 펴신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면서 허벅지 뒤쪽이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가슴과 배꼽은 멀어지게 한 상태에서 상체를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클램 동작입니다.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머리를 받쳐주신 다음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그리고 발목뼈까지 정렬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무릎은 그대로 양쪽을 열어주시면서 허벅지 옆면에 힘이 가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같은 방법을 5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무릎 관절염에 좋은 운동을 배워보았는데요. 바른 자세로 인해 삶의 질을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